안녕하세요. 청소년 역사 탐방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전국에 있는 청소년들 또 대학생들과 함께 중요한 기독교 유적지들을 탐방하면서 역사를 이해하도록 안내하고 우리의 현실을 돌아보고 또 미래의 기독교인으로서 어떻게 살 것인가를 설명하는 기회를 종종 갖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몇 주 후에 지방에서 100여 명의 초등학생부터 대학 청년부까지 서울 지역을 방문하는데 제가 이틀 동안 역사에 대한 안내와 설명을 감당합니다. 이를 위해서 교육용 사전 학습용으로 제작된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은 우리 참가자들이 미리 이 포인트를 보면서 한 곳이라도 내 마음에 와닿는 것을 찾아보기도 하고 네이버나 구글에서 그리고 사전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보통 이 프로그램 녹화를 한 2시간 정도 돌아다닐 정도로 소분해서 작게 나누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2편 정도 보시면 한나절 프로그램이 되기 때문에 생각보다 많은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사전 교육이 좀 필요하고요. 자, 첫 번째로 오늘 시작해 볼까요? 제가 한나절 개념인데 이 정도 루트가 걸어서는 한 2km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오랫동안 연구했던 3.1 만세운동, 탑골공원이 유명하죠. 그 탑골공원에서 시작해서 낙원 악기상가 뒤편으로 올라가서 운영궁, 19세기 말과 20세기 초에 한국에 격변하던 시대에 흥선대원군의 이야기는 소설로도 많이 등장을 하고 있고 또 명성황후 같은 경우는 뮤지컬로도 제가 즐겨봤던 이야기들입니다. 그냥 그 현장에 앉아 있어서 건물 한 채, 또 그림 한 점 보는 것만으로도 20세기 초반의 격변기에 우리의 선배들이 어떻게 살았을까? 그 배경을 이해해야지 3.1 만세운동과 그리고 150여 년 전부터 들어오기 시작했던 기독교 선교사들에 대한 이야기, 또 한국교회 초기 이야기를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운현궁을 들리고요. 이어서 길을 건너서 오면은 바로 이 지역이 천도교 중앙대교당이 있어요. 왜 기독교인들이 천도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3.1 만세운동은 기독교인들만 민족대표로 참여한 게 아니잖아요. 오히려 더 중요한 역할을 천도교에서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기독교가 같이 참여하게 된 거죠. 그래서 천도교 중앙대교당에 천도교는 어떤 생각으로 3.1 운동에 참여를 했을까? 그리고 소파 방정환 선생님, 어린이에 대한 이야기죠. 어린이날을 만드신, 그리고 어린이에 대한 교육과 어린이를 소중히 여겨야 된다는 이야기를 평생 강조하셨던 방정환 선생님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요. 의외죠. 그리고 우리가 인사동에 북적거리는 거리, 잠깐 거닐면서 옛날 물건들, 또 한국적인 소품들을 파는 것들을 좀 느릿느릿한 개념으로 막 유모차 끌고 가는 스피드로 맞추면 돼요. 그렇게 해서 저희가 태화빌딩은 우리가 최소한 초등학교만 나와도 다 알잖아요. 3.1 만세운동에 민족 대표들이 모여서 거기에서 식사를 하면서 하는 자리를 빌려서 대한독립선언서를 낭독하고자 했던 곳이 바로 태화빌딩입니다. 안타깝게도 여기에는 몇 가지 부조와 또 볼 것들 또 거리 조성을 해놨지만 3.1 운동이 우리 민족에게 갖는 중요성에 비해서는 조금 작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코스로서 오전에 승동교회, 이 지역에 위치한 교회 중에 여기에 이제 태화빌딩에도 중앙교회가 있지만 승동교회 되게 중요하거든요. 특별히 개신교인들 중에 좀 보수적인 합동측이죠. 장로의 합동측에 속한 승동교회. 어떻게 보면은 통합과 합동으로 이제 장로교가 이렇게 좀 크게 분리돼 있잖아요. 장로교 장신, 즉 통합에 비해서는 좀 더 보수적인 게 합동측이잖아요. 그리고 승동교회가 오랫동안 그 합동교단의 중심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곳에서 1919년에 학생들을 중심으로 했던 3.1 만세운동이 굉장히 여기서 큰 역할을 감당하게 되죠. 승동교회가. 자, 이런 루트로서
전체 주제를 우리가 3.1 만세운동, 그리고 20세기 초반의 한국 상황,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참여를 했던 것인가, 그리고 기독교는 천도교와 관련해서, 그리고 심지어 불교와 관련해서 같이 민족의 대업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협력했는가를 고민하게 되는 시간이 되는 것 같아요. 자, 이게 한나절 코스입니다. 오늘 제가 이 슬라이드에서는 탑골공원에 대한 이야기를 중심적으로 좀 나눠보고 싶어요. 자, 탑골공원 3.1문이죠. 3.1문. 예전에 탑골공원이 세워졌을 때는 글자가 문자 있는 자리에 3자가 되겠죠. 그래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어갔겠죠. 3.1문. 방정환 선생님의 어린이의 잡지를 보면 조금 있다가 한번 볼게요. 글자 순서가 어떻게 되는지. 이게 지금 탑골공원 정문이죠. 자, 아주 깔끔하게 돼 있어요. 한번 공중에서 한번 볼까요? 와. 자, 요즘은 드론이 많이 발전돼 있고 사진 기법이 예전하고 확실히 달라요. 그래서 이게 이제 탑골공원입니다. 저희가 여기서 같이 한번 되돌아볼 간단한 역사적인 맥락. 언제부터 있었지? 이 자리는 궁에서 조금 떨어진 자리잖아요. 그렇다고 멀리 떨어진 자리는 아니기 때문에 중요한 절터가 있을 수도 있겠죠. 조선시대 때는 물론 이제 고려시대 때는 여기가 수도가 아니지만 고려시대 때는 흥복사라는 절이 있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서울 중심지지만 당시에는 그렇게 중심지가 아니었겠죠. 조선시대 와서는 세조 때 여기에 원각사를 건립하게 되죠. 그리고 원각사라는 아무래도 이제 원각사를 건립하는데 우리가 보게 됐지만 10층 석탑이 여기에 건립이 돼요. 그리고 나서 이게 근대 시절에 이르게 돼서 최초의 서울의 근대식 공원으로 탈바꿈을 합니다. 자, 이 최초, 우리나라 사람들이 최초라는 말 또 좋아하잖아요. 뭐 어느 나라 사람들도 좋아하지만 한국의 최초의 근대식 공원은 서울이 아니라 인천에 있죠. 만국공원.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최초의 서울의 최초의 근대식 공원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영국의 총세무사. 예전에는 나라의 문을 외국에 개방할 때 제일 중요한 게 교역이잖아요. 상품이 오가고 물건을 사고 팔고. 그러니까 세무 관련된 세무사들이 제일 먼저 와야 되지 않겠어요? 물론 공사라든지 영사라든지 대사라든지 이분들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영국의 총세무사가 근대화 운동에 중요한 역할을 했었어요. 세무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한국 사람들에게 영어를 가르쳐야 되잖아요. 의사소통. 그러니까 자기들이 한국어를 배우기도 하지만 자기들이 영어 학교를 이렇게 작은 규모로 만들어서 영어 교육을 시키고, 거기에서 나중에 여기 우리가 탑골공원을 이렇게 형성하는 데 기여를 했던 남궁옥 선생님, 한서 남궁옥 선생님도 원래는 이 세무학교에서 가르치는 영어를 배우면서 입지전적 인물이 되신 분이에요. 그래서 영국의 총세무사 브라운이 1897년에 제안을 했고, 이게 계기가 돼서 공원이 만들어졌죠. 원래는 이게 이 지역이 탑동이라고 불렸어요. 그래서 탑동공원. 그리고 처음에 세무사였던 브라운 같은 경우는 외국에는 공원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파고다 공원이라는 이름으로 불렸거든요. 자, 이 당시에 만들어진 파고다 공원은 지금과 같이 조경이 잘 됐다든지 이런 건 아니겠죠. 이렇게 평평하게 만들고 나무도 좀 심고 좀 벤치도 앉혀놓고 이 정도 소박한 수준이 아니었을까요? 조금 이따 사진 한번 볼게요. 그런데 서울 중심지잖아요, 나름. 이 중심지에 이 공원을 만들어 놓고 이게 가장 잘 활용된 경우가 아마도 3.1 만세운동이 아니었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3.1 만세운동의 발상지라고 보고 있고, 여기에 특별히 중요한 것은 당시의 엘리트들이라든지 어른들 리더들이 참여했다기보다는 청년들이나 민초들이 이 광장을 활용했다는 것도 우리가 눈여겨볼 만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20세기 후반에 탑골공원으로 점차 조성이 돼서 공식적으로 2011년에 서울 탑골공원으로 이제 재개장을 하게 됩니다. 지금 모습 한번 보실까요? 이제 들어가는 모습이에요. 저희가 탑골공원 앞에 들어가면은 이렇게 오른쪽에 3.1운동 관련해서 큰 부조가 있죠. 가서 꼼꼼히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들어가는 길,
이제는 제일 앞에 이렇게 손병희 선생님의 동상이 있죠. 자, 이 내용은 제가 사진을 캡처를 해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시간을 내서 이렇게 확대해서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확대가 되죠. 이렇게. 예. 여기 서 계신. 자, 오른쪽부터 읽어야 돼요. 어디서부터 읽을까봐 고민하시면 안 돼요. 여기요, 여기 있죠. 여기 서 계신 이 어른은 민족의 스승이요. 천도교 제3세 교조인 의암 손병희 선생이시다. 좀 위아래 여러분들이 좀 왔다 갔다 해야 되기에 좀 복잡하지만 여러분들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아, 우리 기독교인이 아니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알아야 될까? 그런 마음 잠깐 접어두시고 우리가 당시에 맹활약을 했던 손병희 선생님, 단순히 천도교의 중심 인물뿐만 아니라 왜 이 양반은 민족을 그렇게 사랑했을까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조금 들어갈까요? 아까 여러분들 원각사지 10층 석탑이라고 그랬죠? 자, 이 앞에 비석도, 비문도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고요. 지금 이렇게 이 비석이 이렇게 육중한 굉장히 아름다운 이렇게 누각 또는 정각 안으로 들어가 있죠. 되게 멋있어요. 자, 이건 또 우물이에요. 여러분들 가셔서 그냥 팔각정만 보시 마시고 우물? 흔한 우물 아닌가? 그런데 당시의 사대문 안에서는 이 우물, 지금 우리가 이 우물터를 발견하기가 사대문 안에서는 어렵다고 해요. 그만큼 아마 사대문이니까 조금 조성이 잘 돼 있었는데 우물이 많지 않았다는 거겠죠? 그 우물터가 지금 이곳에 있어요. 생활사라든지 조선시대 생활사라든지 어떻게 시민들은 살았을까? 대중들은 살았을까? 그걸 우리가 보여줄 수 있겠죠. 자, 원각사지 석탑을 한번 보실까요? 10층 석탑. 지금은 워낙 고층 건물이 많이 들어서 있겠지만 예전에는 근처가 기껏해야 뭐 이렇게 낮은 건물들 아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확 눈에 띄었겠죠. 지금 봐도 못 들어져 있어요. 이 내용의 이야기는 밑에 좀 설명이 돼 있으니까 좀 여러분들이 심심할 때 아니면 잠자기 직전에 좀 이렇게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되게 못 들어지죠. 나중에 일제강점기 시절에 일제는 우리나라의 문화를 많이 탐냈어요. 많이 빼앗아 갔고요. 아직도 반환이 안 된 것들이 많잖아요. 이 원각사지 10층 석탑에 3개층을 떼가지고 훔쳐가려고 하다가 실패했어요. 너무 무거웠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되게 감사했죠. 나중에 이제 해방이 되고 나서 미 군정치하에서 미군들이 협조를 해서 이 3층에 해당되는 석탑을 다시 올렸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어요. 자, 옛날 모습 한번 볼래요? 이게 굉장히 예전의 모습이에요. 엽서에서 따온 건데 일본어로 돼 있죠. 영어로 표기되어 있지만 일본식 영어죠. 10 Stories Pagoda of Gansui Seki at Pagoda. 이게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오래된 사진 중에 하나입니다. 자, 원각사지 10층 석탑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국보 제2호네요. 국보 우리 잘 모르잖아요. 하지만 이런 기회에 국보구나. 그리고 여기에 여러분들이 볼 때 나중에 대학에 가셔서 여러분들이 미술사를 전공하거나 미학을 전공할 때 이런 것 이 하나로 원각사지 석탑 하나로 석사 논문도 되고 박사 논문도 되겠죠. 왜 그러냐면은 여기에 이 부조에 새겨진 이 기단이라든지 층마다 그림들이 돌에 새겨져 있잖아요. 중간에는 보세요. 중간에는 삼장법사와 손오공, 접팔계, 사오정 일행이 인도에서 불법을 구해야 하는 과정을 그려서 새겨 넣었다. 위에는 부처님의 전생설화와 일생을 조각하였다. 근데 단순히 석탑이 아니고 그 석탑의 교육용 이야기라든지 일종의 사파죠. 그러니까 그걸 다 조각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없지만 최소한 이런 측면에서 이런 내용을 담고 있구나. 여러분들이 좀 공부를 하시면 어떨까 해요. 자, 팔각정에 한번 올라가 볼까요? 자, 올라갈 수 있어요. 팔각정에는 각이 8개가 이제 면을 이루어서 만들어졌다. 그래서 팔각정이겠죠. 여기에서 우리가 모이게 되면은 뺑 둘러서 서서 저희가 100여 명이 되기 때문에 좀 식구들이 많아요. 가장 효율적인 것은 한 40여 명 정도예요. 교육적으로. 근데 먼 길을 올라오시는 바람에 연휴에 이제
5월 5일 날, 6일 날 올라오시는데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둘러서서 이렇게 둘러서서 다른 팀이 왔는데 팔각정 탑골공원 팔각정. 자, 팔각정은 탑골공원 안에 지은 팔각형 정자다. 이곳은 1919년 3월 1일 탑골공원에서 시작된 3.1 운동 당시 독립선언서를 낭독한 곳이다. 자, 여러분들도 와서 독립선언서의 한 구절을 여기서 낭독해보면 어떨까요? 역사라는 건요, 많은 설명이 추가되지 않아도 역사가 이루어졌던, 그 사건이 이루어졌던 현장에 서 있는 자체로만 해도 가슴이 벅찹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장에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장에서 많은 이야기를 들으려고 그러면은 그 느낌을 마음속으로 이렇게 추스리는데 느끼고 어떤 반추하고 내가 생각하는데 좀 시간이 부족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미리 공부를 좀 해오시면 어떨까 해요. 자, 팔각정의 옛 모습 보실까요? 지어지고 나서 이렇게 어르신들이, 동네 분들이, 동아일보 사진입니다. 이렇게 즐겼겠죠. 지금은 되게 화려하게 됐지만 그때도 화려했겠죠. 시간이 돼서 이랬겠죠. 그리고 이 장소에서 이 사진 한번 보세요. 일반적으로 뒤에 있는 게 팔각정이죠. 그리고 일반적으로 전부 다 젊은 층들 있죠. 그러니까 3.1 만세운동에 오늘 돌아다니면서 우리가 어린이, 청년에 대해서 좀 고민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나중에 역사적으로 이 팔각정에서 이렇게 국가적인 의례를 행하기도 했고요. 여러분들 이승만 전 대통령 이해하시죠? 원래 이곳에도 이승만 대통령의 이런 흉상, 가슴부터 쭉 올라가는 흉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나중에 이승만 대통령이 독재하면서 물러나게 되죠. 그러면서 시민들이 이승만 대통령의 흉상을 이렇게 회파하는 장면이에요. 누군들 대통령이 됐을 때는 한 나라를 잘 다스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안 할까요? 잘 섬기겠다. 하지만은 대통령뿐만 아니라 목회자도 그렇고 일반인들 다 그런 것 같아요. 뭔가 손에 쥐고 내가 말 한마디로 뭔가 할 수 있을 때는 자꾸 욕심이 생겨나잖아요. 그게 인간인 것 같아요. 누구의 자잘못을 떠나서 우리 모두의 좀 인간의 본성을 좀 생각하는 시간도 됐으면 좋겠어요. 자, 원래 왼쪽에 보이는 기둥 같은 거 있죠. 자, 요즘도 대학에서 이런 기둥들을 많이 사용해요. 이 기둥이 원래 이 3.1문에 있었던 입구 기둥이었어요, 이게. 근데 이게 나중에 서울대학교 동숭동 쪽으로 이제 옮겨가게 되는 거죠. 해화동에 가면요, 저도 이거 잘 몰랐어요. 그런데 다음에 해화동에 서울대 의과대학이 있죠? 그쪽에 가면 한번 유심히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깔끔히 이렇게 새로 문을 이제 만들게 된 거죠. 자, 여기에서 그러면 이런 질문이 들지 않을까요? 많은 이야기 중에서 저는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여기서 고민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는 누가 이 공원 작업을 만들었을까? 브라운 세무사였죠? 그런데 혹시 이곳의 공원화 작업에 관련된 인물 중에 우리가 본받을 만한 기독교 인물은 없을까? 그 첫 번째. 두 번째는 청년들이 여기 팔각정에서 만세운동을 일으키는데 주도적 역할을 했다. 그 청년은 누구였을까? 혹시 기독교와 관련되지는 않을까? 이 두 가지의 포인트를 두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한서남궁옥 선생님을 소개합니다. 한서남궁옥 선생님을 유튜브나 또는 블로그에서 찾으시면 많이 나와요. 이분은 저도 연구를 오랫동안 해서 제가 한서남궁옥 선생님이 남긴 모든 자료를, 원자료를 정리하고 영어로 번역하기도 했는데, 자, 우리가 깊이 들어가기 전에 한서남궁옥 선생님은 무궁화 있죠. 일제강점기에 무궁화를 전국에 보급하는 운동을 벌이신 거예요. 아침에, 저희 정원에도 무궁화꽃이 있는데, 무궁화꽃은 아침에 이렇게 펴요. 해가 뜨면은. 그리고 저녁에는 이 꽃몽울을 다시 잎을 다물어요. 한서남궁옥 선생님은 무궁화 꽃이 피는 과정에서 그리스도의 새로운 생명을 보셨던 거죠. 그리고 이 무궁화 묘목을 7만 주씩이나 전국에 보급운동을 벌리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이 놀이를 본격적으로 여기에 민족의식을 담아 넣으셨던 분이에요.
제가 한서 남궁옥 선생님에 대해서는 40분 설교 또는 강연도 있기 때문에 나중에 정리해서 여러분들이 혹시 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남궁옥 선생님은 굉장한 분이셨는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좌웅 윤치호 스님도 들어보셨죠. 사돈관계였고요. 윤치호 선생님은 나중에 부일 협력, 일본에 협력을 하죠. 그런데 한서 남궁옥 선생님은 끝까지 돌아가실 때까지 일본에 저항하면서 일본의 고문 후유증으로 나중에 소천하시게 돼요. 자, 그 이야기는 이제 우리가 그 정도로 하고, 이 남궁옥 선생님이 아까 말씀드렸죠. 세무사 영어학교에서 영어 교육을 받았어요. 그리고 고종의 영어 통역관을 했고, 당시에 서울 중심지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역사 선생님이셨고, 그리고 조선 이야기라는 5권의 역사책을 쓰신 분이에요. 자, 이분이 젊은 시절 관료로 있을 때 바로 파고다 공원의 건설 작업을 하는 현장 책임자였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한서 남궁옥 선생님을 좀 더 마음에 담아보고 공부해보는 것도 좋겠죠. 한서 남궁옥 선생님은 조선시대 선비였어요. 아주 몸도 건장하셨고요. 말씀도 잘하셨고요. 민족의 사랑을 많이 받으셨죠. 그분이 즐겨 사용했던 시 한 편. 자, 생즉사요 사즉생.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면 살 것이라는 삶. 이건 김구 선생님도 좋아하셨고요. 손양원 목사님도 좋아하셨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답설야중거면 불수호난행이라 금일아행적이면 수작후 인정이라. 한자가 어려워 보이지만은 멋있는 것 같아요. 한글로 제가 읽어볼게요. 눈 덮인 들판을 밟아 갈 때에도 모름지기 그 발걸음을 어지럽게 하지 말라. 오늘 내가 걸어간 발자취가 반드시 뒷사람의 이정표가 될 것이니라. 멋지죠? 저희 농장에도 눈이 많이 내리는데 저는 눈을 안 치워요. 그러면서 가끔 눈 내리는 아침에 혼자 이렇게 길을 내봐요. 이 길로 가볼까? 저 길로 가볼까? 길을 내놓으면 나중에 저도 그 길을 또 따라다녀요. 자, 인생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내가 어떤 결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정을 보고 그 발걸음을 보고 우리의 아이들이 따라온다는 거죠.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도 이렇게 돼야 될 것 같아요. 자, 한서 남궁옥 선생님이 쓰신 많은 시조 그리고 시 구절이 있는데 그중에 하나, 시대를 싸울 힘을 만들자, 평생 강조하셨어요. 우리가 일본에 이렇게 강점을 당하고 억압을 당하는 이유는 우리가 힘이 없어서 그렇다. 웃으면서 해학과 기계를 가지고 월남 이상재 선생님도 마찬가지셨죠. 자, 한때는 강원도의 양양군수의 환영 행사장에 가서 읊으신 구절입니다. 설악산 돌을 날라 독립기초 다져놓고 청초호 자유수를 영너머로 실어 넘겨 민주의 자유강산을 이뤄놓고 보리라. 자, 굉장히 매크로 거대한 관점에서 민족의 자유와 해방을 꿈꾸셨던 분이죠. 그리고 이분은 말로만 한 게 아니라 실질적인 삶으로 평생을 살아가셨던 거죠. 자, 오늘 한서 남궁옥 스님이 이 정도만 할게요. 그리고 관심 있는 분들은 또 저희 책도 읽고 여러분들이 블로그라든지 유튜브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자, 부조를 한번 보실까요? 팔각정 좀 보이네요. 누군가 서서 지금 뭘 읽고 있어요. 독립선언서 아닐까요? 바로 이 읽고 있는 젊은이가 정재용 선생님이셨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감리교 전도사였다는 사실을 혹시 알고 계시나요? 기독교가 3.1 만세운동 때 어르신들도 민족 대표로 참여를 했지만 젊은 청년들, 학생들도 전국적으로 굉장히 깊숙이 참여를 했죠. 학교 스님들도 마찬가지고. 단순히 우리 기독교가 복음 전파에만 힘썼던 게 아니고 또 민족이 어려움을 당할 때는 기꺼이 나섰다는 사실, 오늘 많이 좀 요즘은 많이 잃어버렸죠. 이제는 우리가 지켜야 될 게 많거든요. 교회가 가진 것도 많고 우리끼리 놀아도 숫자가 충분하거든요. 하지만 다시 한번 기독교는 어떠해야 될 것인가를 고민하는 시간이 되면 어떨까요? 자, 우리 스님 한번 볼까요? 정재용 선생님. 자, 1886년에 황해도 해주는 기독교가 매우 일찍 자리한 곳이에요. 그리고 1979년에 향년 90세에 소천하셨네요.
독립운동가 교육자였고 경신학교, 기독교 선교사들이 시작한 학교잖아요. 경신학교. 경신학교뿐만 아니라 당시에 서양식 학교는 많은 경우에 기독교인들이 또 선교사들이 설립한 거예요. 건국훈장, 애국장, 건국포장. 그래도 정부가 예를 많이 갖췄어요. 자, 이분의 이야기를 다른 분들이 이렇게 쓴 글을 제가 좀 정리를 해봤어요. 이 글을 읽으면서 우리가 정재용 스님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알 수는 없지만 마지막 3.1 만세운동의 현장에 섰던 그때의 모습을 한번 되새겨보면 어떨까요? 비밀 조직을 통해 탑골공원으로 모인 학생 시민들은 예정 시간이 되어도 민족 대표들이 나타나지 않음으로써 분위기가 산만해지고 혼란에 빠졌다. 이때 한 청년이 연단에 올라가 거침없이 큰 소리로 독립선언서를 낭독했다. 그가 아니었으면 자칫 3.1 혁명은 태화간의 선언으로 그쳤을지 모른다. 우리가 태화간 모습은 다음 슬라이드에서, 다음 영상에서 저희가 보겠습니다. 11시 30분경 수양산인 정재용은 이규각, 최두영, 노선영 동지와 함께 파고다공원으로 갔다. 그런데 팔각정 정자 위에는 역시 아무런 좌석 준비도 없었고 학생도 보이지 않았다. 여기저기 안산을 참배하러 올라온 듯한 시골 노인 10여 명이 있었다. 오후 1시 30분경 공원 북문으로 학생들이 쏟아져 들어오기 시작하더니 삽시간에 석탑을 중심으로 4천여 명이 모여섰다. 기록에 의해서 이야기를 서술하는 사람에 따라서 4천명에서 5천명 정도로 표기하고 있어요. 학생이 주류를 이룬 인파 속에 시간과 장소는 정적으로 이어졌다. 조용해진 거죠. 도대체 3.1 만세운동을 하기로 은밀히 소식은 받았는데 자리 하나 없고 주최자 하나 없고 조금 황당했지 않을까요? 그때 이제 정재용을 비롯한 청년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든 거죠. 그 다음까지 읽어볼게요. 2시경 회색 중절모에 흰 두루마기를 입은 수양산인 정재용이죠. 팔각정에 오르며 이렇게 읽습니다. 이 선언서를 내가 읽어야 할 찰나라고 번개같이 생각을 하게 된 거죠. 똑똑했던 사람이죠. 아니면은 그 시간의 흐름, 지금이야 우리가 정재용 선생께서 그 순간에 읽었기 때문에 우리는 기억을 하지만 모두가 쩔쩔매지 않았을까요? 당혹했고. 하지만은 정재용 선생님은 내가 읽어야 되겠구나. 순간 생각을 했고 역사는 이루어졌던 거죠. 계획에도 없는 돌발적인 것이었다. 순간 손은 호주머니 속으로 들어가 선언서를 꺼냈다. 펼쳐더니 독립선언서 5글자가 눈에 들어왔다. 용기를 내어 조선 2자를 더해 조선 독립선언서를 외쳤다. 그러자 군중들은 감격해 으악 하는 함성으로 장내를 진동시켰고 만세 소리는 하늘을 뚫었다. 군중들의 흥분은 격동되고 발을 구르는 쿵쿵 소리는 땅이 꺼질 듯 했다. 5등은 자해, 조선의 독립국임과 조선인의 자유민임을 선언하노라. 우리는 독립된 나라임과 조선인의 자주민임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자주민임을 선언하노라. 지금 들어도 이 구절이 굉장히 가슴을 울리죠. 나라에 있는 백성들, 왜 리더들이 그렇게 능력 없이 나라를 팔아먹는데 지켜보는 와중에 그 모든 숱한 고생들은 다 민초들이 해야 되는가?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 질문인 것 같아요. 낭독을 계속했다. 한 10분 만에 38자 46행 8소절의 본문과 공약 3장을 일사천리로 낭독하고 조선 독립만세를 선창했다. 조선 독립만세! 군중들은 따라서 천지가 진동하도록 제창했다. 학생들은 계속 모자를 벗어 하늘에 날렸고 서로 부둥켜 안으며 독립의 기쁨을 나누었다. 고춘섭 선생님이 편저한 수양산인 정재용 정기의 일부를 여러분과 함께 같이 읽어보았습니다. 제가 자료를 준비하다 보니까 참 감사하게 이렇게 후손들이 중심이 돼서 사단법인 애국지사 정재용 기념사업회 활동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이게 가족분들이 좀 많이 들어있겠지만 이 사진을 보면서 느꼈던 평 중에 하나는 일단 젊은 분들이 많아 보여요. 요즘 우리 3.1 만세 운동이나 독립과 관련된 기념사업회는 저도 스코필드, 호랑이 스코필드
기념사업회를 사무총장으로 제가 섬기고 있지만 아무래도 나이 드신 분이 많은데 정재용 기념사업회는 일단 사진상으로 봐서는 젊은 분들이 많아서 제가 참 기뻤어요. 여러분들의 수고에, 이분들의 수고에 정말 박수를 보내드리고 또 기회가 되면 찾아뵙고 정말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를 표하고 싶어요. 나중에 우리 시민들의 열기는 대단했죠. 무슨 바위? 북한산에 있는 바위입니다. 이 바위에 누군가 이렇게 그날의 감격과 그날의 격정과 열정을 담아내는 조선 독립선언서의 첫 구절을 원본과 그 다음에 한글, 읽기 쉬운 한글과 그 다음에 이렇게 이게 원본만 적은 것 같은데요. 그죠? 제가 좀 더 살펴봐야 되겠지만 원본을 이렇게 다 여기다가 돌로 새겨 넣어요. 대단한 거죠. 대단한 거죠. 이렇게 그때의 마음과 열정을 담아낸 거죠. 정재근 선생님은 90이 되실 때까지 사시면서 당대의 독립운동의 열기를 우리 국민들과 나누는 일을 열심히 하셨어요. 자, 여러분들 어떠셨어요? 오늘 슬라이드 보시면서 좀 미리 좀 공부해 오면 좋겠다는 생각이 혹시 드시지 않았어요? 제가 이제 다음 슬라이드에서는 저희가 경궁과 운영궁과 그 다음에 천도교 중앙대교당과 태화빌딩과 그 다음에 승동교회까지 오늘 이야기보다는 좀 이야기거리는 많지만 제가 좀 압축해서 하나의 영상으로 만들어서 30분 정도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청소년 역사 탐방 오늘 첫 번째 설명 여기서 마칠까요?